날씨도 춥고 또 일하시는 중일 텐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발표를 잘 못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해서 또 이렇게 저랑 일을 진행하지 않는 편집자분들을 만나는 건 또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수락했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편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뭐 이렇게 모범적인 얘기는 아마 못 들으실 것 같고, 단지 그냥 제가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도움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직업을 얘기할 때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소개해요. 제가 하는 작업의 한 90%는 책 작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책 디자이너라고 하지 않고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유는 책 작업이 아주 재미있고 좋기는 하지만 약간 다른 매체의 작업을 병행하면 그게 작업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다른 영역의 작업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일단 도록 얘기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왜 도록 얘기로 시작을 하냐면, 제 경험상 책의 형태, 외형, 을 대하는 태도가 출판계가 가장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계에서도 책 형태의 매체를 만들고 뭐 음반이나 이런 것도 안에 이렇게 작은 책자 같은 게 들어가고, 크게 보면은 이제 인쇄물이고 책 형식인데, 출판 쪽이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록 작업을 하다 보면 똑같은 매체를 만들지만 조금 더 형태에 대해서 유연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어떤 유연함이 출판 단행본을 만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스미면 저는 책 만들기가 훨씬 재미있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작업은 영상이랑 사진 작업하는 작가의 작업인데, 방해하기라는 제목의 전시였어요. 이 작가가 생각하는 방해하기란,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만났잖아요. 이것도 방해하기의 일종이에요. 여러분의 세계에 오늘 제가 갑자기 불쑥 들어왔고, 또 제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왔고, 제가 지금 말을 하면 파동이 계속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이것 역시 방해하기. 사실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은 허공에다 대고 끈을 매단 공을 계속 돌리는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허공을 계속 건드리면서 이제 방해한다는
그리고 같은 전시인데 왼쪽은 사탕을 한 번 빨고 놓고 찍고 한 번 빨고 놓고 찍고 그래서 사탕이 계속 없어질 때까지 침이 사탕을 방해하는 과정. 오른쪽은 전철을 타고 한쪽 방향으로 가면서 쭉 찍은 풍경.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오는 방향을 찍어요. 그리고 전시장에서는 그 두 방향의 필름을 겹쳐서 상영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할 때 제 고민은 그러면 나는 이 작가가 생각하는 방해하기를 도록에서 어떻게 구현할까? 제가 생각해낸 거는 그 방해하기를 이렇게 막 그래픽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얇은 종이 쓰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인쇄기로 돌릴 수 있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얇은 종이에 인쇄를 해서 여기에 인쇄하면 그 비치니까 그 앞면 뒷면의 이미지가 겹쳐서 종이가 얇아가지고 계속 비치고 그 뭐 40페이지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장으로 갈수록 점점 연해지면서 이미지가 다 포개져 있거든요. 지금처럼 넘기면 또 다른 형식으로 계속 겹쳐지는 거예요. 이미지들이. 이렇게 종이를 활용해서 책의 내용을 전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오전에도 책 한 권을 마감하고 왔는데 그때도 저는 내지에 80g을 쓰자고 했고 출판사에서는 너무 가볍다고 이제 95g을 쓰자고 했는데 결국 이제 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80g을 쓰기로 했는데 사실 더 얇은 종이도 그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사진 작업이에요. 하얘서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눈 온 풍경이거든요. 저 위에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약간 이렇게 언덕처럼 보이죠. 이게 풍경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의 도록 작업할 때는 사진이 전부 다 눈 온 풍경이어서 어떤 사진은 진짜 그냥 하얘요. 전체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페이지 번호만 붙어 있어도 그게 엄청나게 도드라지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사진이 전부 하얘니까. 그래서 아주 연한 회색 별색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눈 사진보다 더 도드라지 않는 명도의 별색 잉크를 써서 지금은 화면이라 더 안 보이지만 실제 인쇄물을 보면 읽을 수 있는 정도로는 돼요. 하지만 뭐 책 작업할 때 책에 이런 명도의 잉크를 쓰는 것은 아마도 힘들겠지만 책의 성격에 따라 이거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 뭐 300페이지를 이렇게 읽어나가기가 힘들다면 특정 부분에만이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거 역시 사진 작업인데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얼음을 아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얼음을 그러니까 얼음이 어는 그 결정도 아주 모양이 다양해서 계속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찍은 사진들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 한 면이 A3이에요. 그러니까 펼치면 A2 크기의 엄청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꽤 큰 크기죠. 여기에 영문은 전부 다 대문자로만 쓰고 글자 크기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작은 얼음을 아주 가까이 들어가서 크게 이렇게 당겨서 찍은 것처럼 이제 도로계에서 사진 외의 모든 글자도 같은 방식으로 가까이 들어가서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방식. 다 대문자니까 당연히 읽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 소문자 섞여 있을 때보다 힘들지만 이 사진이 이게 얼음인지 쉽게 알아보기 힘든 것처럼 저는 이렇게 다소 읽기 힘들더라도 이 방식이 형식적으로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취했어요. 뭐 이거는 이제 브로슈어인데 이 아르코 아카이브라고, 그러니까 이 동시대 미디어 작업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아카이빙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의 작업물들이, 그러니까 도서관처럼 쭉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이 문단의 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꼭지에서는 설명할 내용이 많고 어느 꼭지는 적고 그럴 텐데, 그것들을 동일한 폭의 단에다가 똑같이 넣지 않고 계속 바꾸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정보의 성격에 따라 눕혀서 보여주는 게 적절할 때는 눕혀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각가지 형태의 자료들이 아카이빙 되는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 체크하느라고 잠깐 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도록 중에서는 마지막이 될 텐데, 이 작가는 침팬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왜 침팬지를 그리냐면 침팬지랑 인간이 유전자는 한 약 97, 8%가 동일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일까? 아마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업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유전자가 그렇게 인간이랑 아주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강제로 양끝 맞추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적으면 자간이 아주 넓어지겠죠. 이 가장 마지막 줄 보면 다 이렇게 글자 수에 따라서 많이 넓어졌다가 좀 좁아지기도 했다가, 근데 이게 꼭 그 유전자 뭐 배열 지도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침팬지 그림도 이렇게 디지털 픽셀처럼 이렇게 막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자 수에 따라 그러니까 단락 정렬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단행본을 만들 때는 이거 거의 깰 수 없더라고요. 그 이제 왼쪽에서 시작해서 뭐 들여쓰기를 하고, 그리고 양끝 맞춤을 해야 하고,
오름끝 흘리기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읽기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건 그냥 익숙함의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모든 책이 양끝 맞추기가 아니고 오른끝 흘리기나 왼끝 흘리기로 돼 있었다면 아마 누가 처음 양끝 맞추기로 작업을 했을 때 그 답답해서 못 읽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단행본인데 큐레이터 집단에서 의뢰한 책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출판계 분들이 책의 형식을 대하는데 많이 보수적인 편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큐레이터들이라 그런지 표 1에 제목이 들어가지 않아도 거부감이 없었고, 그리고 오름끝 흘리기에도 아무 거부감이 없었고, 심지어 저자 소개를 이렇게 90도 눕혀서 가도 이거에도 거부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저자 소개가 눈에 쏙 잘 들어오더라. 그리고 성격이 다른 정보의 방향을 바꿔주니까 그 다른 위계 정보들이 이렇게 걸러지는 것 같아서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반표제지인데 제가 10몇 년 전에 한 출판사에 작업을 할 때 경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경고 내용이 뭐였냐면 표지를 넘기면 이제 반표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표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표제지에 책 제목이 한 줄 들어가고 그리고 속표지는 약간 좀 더 표지랑 비슷하게 작업해서 들어가고, 그런데 반표제지의 책 제목 대신 제가 이제 뭐 이 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도 그래픽을 하나 작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책 형식을,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때 그 편집자는 규칙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원칙, 규칙, 정해져 있는 규칙을 왜 네가 마음대로 깨느냐. 표지를 넘기면 반표지에는 책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책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온 거를 네가 그거를 감히 어떻게 깨느냐, 이런 경고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그런 형식이 자리 잡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궁금하지는 않아서 제가 찾아보거나 조사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과거에 어떤 이유로 굳어진 형식을 왜 계속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 다르게 하면 안 된다면 그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정말 사람의 목숨 일이 달린 게 아니라면 왜 안 되지? 지금 이 책 방금 보여드린 이제 이 책의 반표제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이 들어가면 왜 안 되지? 여기를 넘기면 이제 속표지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목차 페이지인데 왜 목차 페이지에는 꼭 목차 또는 차례라고 적어야 하지? 그게 없어도 이 형식을 보면 목차 페이지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알 수 있는데도 왜 목차 또는 차례라는 단어를 넣어달라고 할까? 저는 이것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근데 그걸 안 넣어주면 반드시 그거를 넣어달라고 꼭 교정지에 체크해서 보내시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거기에도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페이지 번호가 앞에 있는데 이것도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목, 그 다음에 몇 쪽, 이게 올바른 읽는 방식 아니냐. 페이지를 먼저 보고 제목이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근데 관점이 다르니까 그 관점도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예전에 한번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책의 그 소제목을 가운데 정렬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저자가 막 거의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소제목이 이게 왼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야지 가운데 들어가는 게 어딨냐고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은 이제 저는 작업을 안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 저자가 나는 가운데 정렬이 싫고 왼쪽에 맞추는 게 좋다. 그러니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저도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을 거예요. 했을 텐데 그 저자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꼰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은 반려식물에 관한 여러 사람의 에세이를 모은 책인데 여기서는 이 식물은 이렇게 땅에서 위로 자라잖아요. 좀 그 방향을 맞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단이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이 책 전체적으로 모든 글자랑 사진은 다 이 땅 위치에 맞춰져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로 자라는 방식으로 배열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읽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이거는 이때 이 담당 편집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죠. 좀 유치하기는 하지만 목차 페이지에는 이제 이렇게 땅처럼 얇은 선을 하나 긋고 제목은 이제 가지처럼 줄기처럼 위로 올라가고 페이지 번호는 뿌리처럼 이렇게 아래로 향해 내려가고 가끔 유치한 아이디어도 이렇게 적용하면 괜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한 생각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거는 대담 페이지인데요. 대담 또는 인터뷰할 때 아무개 땡땡 그 사람이 한 말, 뭐 아무개 땡땡 그 사람이 한 말, 또는 아무개 해놓고 괄호 열고 뭐 이하 강 괄호 닫고 그 다음부터는 뭐 강강강강강 이렇게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까? 사람 이름을 앞에 적어주고 땡땡 하고서는 그러다가 이제 찾아낸 방식이에요. 그 참여자들 이름이 위에 쭉 있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제 이렇게 선으로 해서 표시하고 그리고 이 페이지에 말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오고 요 선을 따라오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페이지에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단의 위치는 말한 사람의 위치와 동일하니까 제가 따로
이 막 멋부리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런 조형적인 재미가 생겨요. 이 방식을 찾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방식을 이제 몇 번 더, 그러니까 대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변형해서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건 젊은 건축가상의 작품집을 2017년에 만들었는데, 이거는 포스터예요. 그해 수상자들의 이름의 맨 앞 글자, 그러니까 기역, 지읒, 기역, 시옷, 이응을 가지고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서 이거를 쌓았어요. 이렇게 뭐 트로피 이런 것처럼. 그리고 건축 도면에서 사용되는 그 모양 같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문이 열리는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작품집의 표지. 이거는 그래픽이 약간 다른데, 왜냐하면 이 포스터 만들 때에 이 나오는 수상자들의 순서가 도록에서는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배열대로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작품집 안에도 계속 이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망원동 사운집 할 때는 이게 미음이 앞으로 나오고, 이거는 수상자 서재원과 이의행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요소로 해서 계속. 여기서는 이렇게 단을 길쭉하게 썼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것도 유치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요. 영어로의 칼럼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을 칼럼인데, 이게 건축에서는 기둥이잖아요. 그 형태적 유사성을 그냥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둥처럼 보이는 단. 그래서 계속 길쭉하게 썼어요. 그리고 이 책은 표4에 이렇게 뭐 추천사 또는 이렇게 책 설명 없이 그냥 홀로그램 박을 입힌 아주 대담한 책인데, 이 출판사에서도 많은 대담한 시도를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앞에서 본 책의 내지예요. 연한 푸른색, 책 전체를 연한 푸른색으로 싸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책이 덮여 있을 때 그냥 그 퍼런 띠로 보이거든요. 이 책의 홍보 문구, 그러니까 책에서 뽑아낸 구절로 이제 출판사에서 홍보를 하는데,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빛은 우리의 마음을 헤쳐놓기에 충분했고, 하얗게 비치는 당신의 눈을 보며 나는 얼룩 같은 다짐을 했었다. 뭐 이런 이제 문장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새벽녘 시간대로 생각하면 새벽녘 같은 글이라는 생각을 했고, 푸르스름하게 이제 빛이 밝아오잖아요.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 푸른색 색지에다 인쇄를 하자고 했고, 그래서 그리고 이 계속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갸우뚱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이 위태위태로운 이렇게 마음, 흔들리는 마음, 좀 요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역시 뭐 독자들이 사고인 줄 알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고 그냥 흔쾌히 받아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런데 뭐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이 책을 펼쳐보고 파본인 줄 알았다는 얘기도 들려오기는 하는데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의도적인 갸우뚱이구나라고 알겠죠. 이것도 인터뷰 기사인데 여기서는 띄어쓰기 있을 때마다 그 띄어쓰기 대신 계속 아래줄로 내렸어요. 그래서 띄어쓰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아래로 내렸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쭉 아래로 읽어 내려가는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불편하지 않았고 담당 편집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게 가능했던 건 이제 인터뷰이가 데이비드 카슨이라는 디자이너였기 때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정형화된 형식을 깬 작업으로 유명하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였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를 저도 학교 다닐 때 찾아서 읽었고 그때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교육은 자기가 받은 가장 좋은 디자인 교육은 아무 교육도 받지 않았다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하던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과목이 역사인가 아마 그렇고 그리고 서핑 선수래요. 서핑을 굉장히 잘 했는데 우연히 서퍼들이 모여서 서핑 잡지를 만들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 디자인을 하게 됐대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뭘 하면 안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쩌면 그때 저한테 씨앗이 심어졌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계속 익숙한 거를 좀 깨보자 하는. 이거는 인도의 타라북스라는 출판사를 취재한 책인데 그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또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인도는 굉장히 인구가 많고 그리고 여러 이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뭐 열 몇 개래요. 그러니까 지폐에 뭐 7개인지 열 몇 개 언어로 이렇게 적혀 있고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는 뭐 몇천 개래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역의 인도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각자 자기 말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아주 흥미로워서 이 책에 있는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한글은 검정색, 알파벳은 녹색, 숫자는 파란색, 구두점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 인도의 어떤 언어의 혼란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색을 입히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근데 이거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색들이 이렇게 막 거슬린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거슬린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근래 같이 일하는 클라이언트 중에 아주 흥미로운 곳이 전기가울이라는 곳인데 후원제로 운영되는 곳이고 철학 공부 모임인데 후원자들에게 이제 후원금으로 책을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작업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건 첫 논문도 한 문장부터라는 편지 학습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장 하나를 쭉
설명해서 보내는 편지예요. 이렇게 편지 봉투에 넣어서 이거를 제가 뭐 매달 하고 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뭐 가독성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시각적으로 신선했으면 좋겠다. 왜 꼭 글을 지루하게 읽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못 읽게 뭐 투명한 잉크로 인쇄하지만 않는다면 다 괜찮다. 그래서 뭐 이런 가운데 정렬이며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매호 계속 새로운 형식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꼭 이 문장이랑 어떤 이렇게 그 문장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단지 새로운 형식을 계속 작업해보는.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랑 일을 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뭘 하려고 해도 사실 출판사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이제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몇 번 그렇게 거절당하고 하면 나중에는 이거 계속 거절당하는데 내가 뭐하러 시간 들여서 막 이거를 하나, 그러면 그냥 딱 받아들여질 만큼만 하게 되고, 그게 누적되면 계속 지루하게 책을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민음사에서 나온 쏜살 문고인데, 이때는 처음 이 시리즈를 론칭할 때라 저에게 아주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심지어 박도 이렇게 막 2가지 종류를 써도 됐고,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출판사에 제시한 2안을 같이 보여드리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상의 권태인데, 한국 농촌의 권태로운 풍경을 그리려고 했고, 여러 스타일로 그릴 수 있겠죠. 그 지루한 한국 농촌 풍경을. 색깔도 이 오른쪽은 황토색에다가 이렇게 좀 이 논두렁 같은 그 이랑 같은 거를 이렇게 쭉 그었고,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건데 이 줄표를 계속 이어서 전각 줄표를 계속 이어서 같은 풍경을 그린 거죠. 뭐 담당 편집자가 누구냐에 따라 왼쪽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이제 실제 책은 오른쪽으로 나왔거든요. 또는 둘 다 안 돼, 새로운 거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카프카의 법 앞에서, 이게 우리도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법뿐만이 아니라 뭐 고지서만 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법원의 건물이 들어갈 구멍이 없이 그냥 전부 다 이 대리석 기둥으로 꽉 막힌 법원, 그리고 제목, 저자 이름, 뭐 옮기는 이름, 이거를 그냥 전부 다 붙여서 썼어요. 이 꽉 차 보이는 글자로 그
법의 어떤 이 뭐랄까 그 아무튼 꽉 막힌 그 법의 폭력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오른쪽도 이제 같은 책의 다른 안인데 읽기 힘든 이 고딕 서체로 왼쪽으로 나왔죠. 이거는 아까 계속 보여드린 그 전기가오리에서 제가 처음에 맡아서 작업한 칸트 입문이에요. 이게 왼쪽이 1권, 그 다음에 오른쪽이 2권. 3권은 뭐 내년에 나올지 어쨌든 지금 이 작업도 재미있는 게 서점에서 판매되는 책이 아니고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반드시 표지에 제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에게는 그만큼 작업의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지금 거의 9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유 출판사의 작업이고 추리소설 읽는 법이라고 몇 년 전에 나온 오른쪽으로 나온 책인데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냐면 이게 표지에도 뭔가 이렇게 추리영화 볼 때 범인이 뻔하면 누가 보겠어요? 되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표지에도 좀 제목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 열심히 좀 추리해서 제목을 뽑아내게끔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구누두루 모구수 뭐 기니디 고노도로 하면 이제 규칙을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잖아요. 아, 가나다 순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추가 올 것이고 이 자리에는 리가 올 것이고 여기에는 소, 여기는 설. 저는 비교적 아주 간단한 퍼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쨌든 표지를 읽을 수 없는 제목이니까 못 읽기는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게 채택돼서 저는 이제 조금 기뻤거든요. 이때 꼭 이렇게 읽히지 않아도 휴지 작업할 때는 막 이 복잡하게 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 가지고 이건 공부책이니까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막 이렇게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했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때의 경험으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끌어올리는 거죠. 논픽션 쓰기 할 때는 보통 쓰기 관련된 무언가를 할 때 많이들 떠올리는 상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깃털 펜이라든지 만년필이라든지 타작이라든지. 그런데 사실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다 자판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꼭 글쓰기 하면 을에 붙는 그런 옛날 필기도구 말고 이렇게 현대적인 방법으로는 표지를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그때 자판을 그리고 이렇게 와다다다 치는 손가락이 6개 열심히 치라고 손가락을 6개 그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알아차릴 사람은 알아차릴 것이고 그냥 손이네 하고 지나가면 이제 뭐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장난치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또 경고받은 일인데 이것도 오래전에 살인에 관한 책이어가지고 출판사 로고에 마침 사람 형태로 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은 것처럼 뒤집어 놨다가 그때도 경고 먹었어요. 회사 로고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편집자는 아주 좋아했는데 편집장님이 이제 막
또 화내시면서. 이거는 듣는 법, 말하는 법이라는 책인데, 이렇게 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은 보이지만 말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조금 그런 작업할 때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만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파동처럼 막 이렇게 흔들리는 형태를 해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글자 없이 이렇게 귀랑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기관, 듣는 기관을 이렇게 그래픽으로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때도 또 다행히 이제 이렇게 나왔죠. 문자 없이. 이때도 아주 이렇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정, 책 제목이 우정, 나의 종교. 그러니까 그만큼 우정을 이제 중요시한 이제 슈테판 스바이크, 그리고 스바이크가 이제 기록한 이 아주 엄청난 친구들, 이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친구들의 이름을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배열했어요. 이렇게 어떤 종교의 상징, 목소리와 몸의 교양.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목소리를 훈련하고 이렇게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몸을 단련하는 법에 관한 책인데, 이렇게 목구멍, 이게 단련된 탄탄한 어떤 몸에서 이렇게 목구멍에서 자기가 찾아낸 자기만의 목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러니까 이럴 때 구체적인 어떤 사람의 그림을 그리기보다 저는 이런 단순한 추상 도형을 쓰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을 더 선호해요. 딱 한 가지로만 읽히는 그림보다는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는, 이것도 이제 계속 단순한 아이디어 시리즈인데, 번역이라는 것은 이제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그 자판에 알파벳 쓰는 사람들은 자판에 그냥 ABC만 있지만, 우리가 쓰는 자판은 ABCD가 있고 또 기억, 니은, 디귿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번역을 이야기하는 어떤 표현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책 제목에 키를 뽑아서 나열했고, 리뷰 쓰는 법, 뭔가 대상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보고 듣고 맡고 먹고 느끼면서 이제 그러면 그 대상이 점점 열리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그 대상을 이제 접한 나의 마음, 나의 상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린 그래픽이지만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나중에는 하트 모양으로 이제 이게 밖에 막 퍼지면서 하트 모양이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그린 것이고, 이 표지를 보는 사람들은 또 각자 자기의 스토리로 이 그래픽을 읽어주길 바라는 거죠. 어휘 늘리는 법에서는 이제 이 꽃송이 같은 것들, 저는 이제 이거를 꽃송이라고 표현하는데, 어휘의 꽃송이, 그러니까 어휘를 이제 늘린다는 것은 이렇게 어휘를 꽃 피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지금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해서 이렇게 기역에서 히읗까지 그린 꽃송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지금까지 알아차리신 분이 뭐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왜 이 모양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고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품었으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뭔가 기역 니은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계속 거기서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책을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만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책 표지나 형식을 보면서도 이렇게 좀 같이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으로 작업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아주 알아차리기 쉽죠. 투고하는 방법. 이렇게 물론 요새는 다 이메일로 투고를 하지만, 봉투, 투고한 봉투가 이렇게 책으로 변하는 아주 단순한 그래픽이죠. 열 문장 쓰는 법에서는 이제 열 문장 쓰는 법이니까 이렇게 문장 쓴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보통 왜 이렇게 찍찍찍 선으로 많이 긋잖아요. 여기 뭐 설명할 때 여기에는 이렇게 글이 있어 하고서는 선을 보통 긋죠. 또는 막 물결처럼 긋기도 하고, 그냥 딱 거기에서 착안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 문장이에요. 하나, 이렇게 색 번갈아 가면서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10가지 문장으로 만든 그래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래픽적으로 흥미로운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게 그래픽적으로, 그러니까 조형적으로 흥미가 떨어지고 이렇게 좀 후지면 그거는 이제 디자이너가 잘 못한 거겠죠, 아무래도. 읽기로서의 번역, 이거 역시 번역이란 무엇이지? 그러니까 출발어가 있고 이제 도착어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포개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표현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엉켜 있어요. 여기서는 연두색 선이 뒤로 갔다가 여기서는 앞으로 나오고 또 뒤로 가고, 이 책 두 권이 이렇게 막 풀어지지 않게 얽혀 있는. 그래서 이게 조금 전까지 보여드린 이제 이 유유 출판사의 작업을 할 때는 지금 아마 올해면 이제 9년을 채우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장 오래 일한 이제 클라이언트고, 유유 출판사가. 그리고 지금 한 130, 40권 정도 같이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인데, 첫 미팅 때 한 얘기가 생각나요. 그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셈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책 크기를 작게 만들자. 그때는 신구판으로 많이 나오던 때였고, 그리고 캘리그래피가 아주 유행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책을 편하게 좀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종이를 써서 만들자.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캘리그래피는 나는 절대로 쓰지 않을 것이고, 사진이나 다른 일러스트레이션도 발주해서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냥 보기에 예쁘고 달달한 막 그런 것들은 안 하겠다. 그러니 그런 책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 나는 적절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유 대표도 그때 제 의견에 이제 선뜻 동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이런 비슷하게 해오고 있는 셈인데, 대신 쓸데없는 후가공은 안 쓰는 대신 별색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별색 작업을 별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 색을 이쁘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망점으로 표현하는 것도 싫어하는 편이어서 이 별색 두 가지를 그냥 농도를 줄이지 않고 100%로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망점이 생기지 않게끔 그냥 딱 면으로 색이 다 채워지는, 깔끔하게 채워지는 걸 좋아해서 다행히 아직까지 질리지 않나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개인적으로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유유 출판사의 책이 이제 유유 출판사가 뭐 유명해지고 하면서 마치 저는 그런 작업만 할 줄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다른 출판사의 작업을 할 때는 일부러 좀 다른 표현 방식을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제 요새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몬스터라는 책을 작업할 때도 이번에는 사진을 써보자. 그러니까 뭐 유유 출판사 작업할 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진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 사진을 쓰되 그 사진을 그러니까 그냥 사진 한 장 넣고 거기에 뭐 글자 이렇게 배치하는 게 저는 한때 좀 이렇게 디자이너로서 되게 게으르게 작업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사진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니까 나답다는 표현은 좀 웃긴데 아무튼 나는 사진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이 뒤에 사용한 이 배경은 제가 찍은 어느 동네의 사진이에요. 골목길의 사진을 채도를 완전히 높여서 이렇게 좀 비일상적인 풍경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마젠타 판에다가 마젠타 대신 형광 핑크로 인쇄를 해서 요런 색감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그래픽을 덧입혔죠. 근데 사실 뭐 이 그래픽을 덧입히지 않아도 뭐 괜찮았고, 또는 사진이 없이 그래픽만 있어도 괜찮았겠지만,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디자이너가 굳이 자기 자신을 막 작업에 넣으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작업을 했고, 근데 이때는 조금 그걸 의도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내가 계속 새로운 표현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이 시점에서 그냥 내가 마음 편히 구사하는 이런 벡터 그래픽과 사진을 섞어서 써보자 하는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근래에 나온 그 임경선 작가님의 가만히 부르는 이름 소설인데, 저는 소설을 아주 좋아하고 소설 작업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저한테 소설이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없고, 주로 이제 인문 교양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 작업할 때도 역시 이제 이 책에다가 무슨 이렇게 유유책이나 쏜살분고 했듯이 그런 그래픽을 구사하는 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임경선 작가님이랑 만나서 얘기해 보니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좀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임경선 작가님이 이렇게 집필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소설에 나오는 그 배경인 런던에 가서 이렇게 찍어 오신 사진을 좀 이렇게 저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그 중에서 이 나무 사진을 골랐어요. 이 건축가와 조경사의 연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사진을 골랐고, 이거 역시 그럼 사진을 그냥 이렇게 배경에 툭 얹을 것이냐. 근데 이 표현은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삼각관계 아무튼 세 명이 이제 등장해서 이렇게 어떤 그 시점의 어긋남, 뭐 이렇게 감정의 어긋남, 연애할 때는 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사진을 약간 엇갈려서 배치했고, 그래도 연애 소설이니까 이제 이런 금박으로 이렇게 이 왜 나뭇잎에 이렇게 햇살이 비치면 어느 지점을 지날 때 거기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좀 그런 느낌을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제 저한테는 좀 새로운 시기죠.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시간이 조금 남으면 조금 더 하려고 뒤에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지금 빨리 한번 훑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을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그냥 그러면 더 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음반인데, 이거는 그냥 동일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좀 얘기하려고, 이 음반에 실려 있는 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곡이에요. 그리고 이 음반의 이 전체 러닝 타임이 이만큼이고, 이게 각 곡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길이의 곡이 여기 들어 있어요. 이 슬리브를 열면 그 동일한 그 폭으로 이제 그 선이 이렇게 이제 원이 됐고,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죠. 곡의 길이 가지고 똑같은 아이디어. 이거 역시 이 앨범에 실린 곡들의 길이, 그리고 이제 앨범명은 선샤인 가든이니까 이제 이런 제목만큼의 좀 이렇게 화사한 색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색을 넣었고, 이 음반의 슬리브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각 곡 제목 요렇게가 세트이죠. 또 같은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성가 모음 음반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 금박 그래픽은 이게 이제 그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느낌을 좀 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음반을 빼면 여기서 빼면 표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역시 이 곡에 들어있는 곡들의 길이를 표현한 건데, 이 한 칸 한 칸이 1초예요. 그래서 그 초로 환산해서 그 해당 길이만큼 색칠을 한 다음에 여기서 요 색칠한 만큼만 이제 남기면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동일한 아이디어지만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구사하느냐에 따라 진짜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기에 저한테는 이제 이 벡터 그래픽이 아주 좋은 도구여서 그런 작업을 즐겨 하다 보니 이렇게 그냥 아주 단순한 도형을 이용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썬데이 레코드라고 이렇게 알고 지내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자기도 음악을 하지만 너무 요새 음악을 안 듣는다.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 오후에 만나서 음반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이때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만들자. 포스터를 만드는데 저는 그걸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어떤 연습을 했냐면 30분 이상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하는 건데 제가 막 이거를 며칠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금방금방 만들어주는 대신 그쪽에서는 뭐 고쳐달라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주는 그대로 쓰기,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때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 이 로고도 만드는데 30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코드에서 이제 레코드가 태양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썬데이 레코드 30분이 안 걸려서 만들고, 그리고 이게 다음에는 이제 이 음반을 듣자고 하면 음악을 이제 틀어놓고 음악이 나오는 그 30분 동안 이제 저는 어떻게 만들지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 30분이 진짜 생각보다 금방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몇 곡 듣다 보면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바로 막 이렇게 음을 들으면서 바로 그래 이건 브라질, 자 브라질 색깔 깃발 노란색, 연두색, 축구팀 파란색 막 이런 거를 섞어 막. 이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작업을 하니까, 시간 들여서 했더라면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들이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놓긴 했어요. 일단 다 글자를 가지고 작업하자. 그러니까 음반 크기는 동일하게 배치를 하되 주된 그래픽 요소는 글자를 쓰자. 그러니까 원칙을 몇 가지 정해놓지 않으면 30분 안에 그냥 끝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근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때가 저한테는 아주 재미도 있으면서 이때 이후로는 실제로 작업을 할 때도 반드시 시간을 오래 들인다고 좋은 작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덜 들인다고 이렇게 후지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막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뭐 이 자리에 디자이너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어떤 표현 방식을 찾아내는데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이거는 이렇게 끝에 가볍게 소개해 드리려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발표를 끝냈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네, 그러면요. 신청 받을 때 뭐 이렇게 질문을 적어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것들 중에서 답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유유 본문조판에 쓰이는 윤슬 바탕체, 그러니까 폰트가 윤슬 바탕체로 바뀌었는데
좋아하는 폰트라 자주 쓰신다면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윤슬 바탕체를 몇 년 전에 제가 보고 요새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유유 작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출판사 작업할 때도 그 전까지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신신명조를 많이 썼죠. 그게 뭐 네, 좋아요. 좋은데 늘 똑같은 폰트로 작업을 하려니 저는 사실 좀 되게 지겨웠거든요. 신신명조가. 그리고 특히 이제 SM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폰트의 문제점은 약물의 간격이 막 엉망이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흐르도록 이 폰트 회사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 파는 걸까? 좀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자간이 엉망이어가지고 그것도 좀 싫었고. 근데 윤슬 바탕체는 이게 뭔가 붓글씨로 쓴 것 같은 형태인데 되게 고다서 그러니까 뭔가 좀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붓글씨와 컴퓨터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만든 그 두 가지를 조합한 듯한 인상인데 그걸로 조판했을 때 딱 고드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동글동글 좀 귀엽기도 한데 심하게 귀엽지는 않고 적당히 이렇게 여러 어조에 어울리고 해서 저는 요새 많이 쓰고요. 그리고 최근에 텀블벅에서 후원하고 베타 버전으로 받아서 쓰고 있는 고딕 계열 중에 지백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요새 그걸 가지고 작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표지의 원형 그래픽을 자주 사용하는데 단순한 도형으로 작업하다 보면 자가복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한 적은 없는지. 그게 별로 걱정한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도형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걸로 펼칠 수 있는 방향은 거의 무한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가 딱 한 군데밖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단순한 그래픽일수록 훨씬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지 작업을 할 때 내용, 소설, 인문학, 에세이 등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업하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매력적인 이미지와 미감에만 초점을 둔 채 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이것은 그때그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달라서 딱 한 가지 제가 세워둔 원칙은 없고 읽을 때마다 딱 제가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 원고를 읽을 때도 선입견 없이 일단 그냥 읽기 시작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독자로서 읽기 시작해요. 읽다 보면 이 책에는 내가 어느 지점을 부각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그냥 두 번째 질문은 아마 그 책의 이렇게 내용과 동떨어진 채 그냥 이렇게 막 멋지게만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동떨어진 작업
그러니까 동떨어진 분위기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가끔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용은 모르겠고 진짜 책이 멋있어서 사고 싶은 때도 있었죠. 그럴 때는 저는 그것도 성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순전히 형식적인 면에서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또 대단한 게 아닌가. 책 표지를 직접 디자인하는 것과 프로에게 외주 맡기는 것의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본인이 디자이너가 아닌데 직접 하신 분이 이렇게 정말로 디자이너에게 맡기면 뭐가 다른가? 뭐 이렇게 질문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모든 비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못하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떤 일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떤 사람은 막 경력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10년 이상 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거 역시 이제 결국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맡기면 괜히 표지 디자인을 기획하는 과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역시 제가 딱 무슨 몇 가지 정해놓고 그것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원고 받고 최종 디자인이 나오기까지의 작업 과정, 이것도 이제 비슷한데, 조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원고를 저는 받아서 보는 편이고, 원고를 읽기 시작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읽기 시작하고,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작업할지 구상을 해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시 내용에 따라 다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용한 이렇게 정보를 드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제가 책을 읽을 때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 제가 읽을 책을 살 때는 디자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네, 그냥 디자인이 후지든 어떻든 이렇게 디자인이 후진 책이라고 해서 재미없는 게 아니고, 디자인이 좋은 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이 좋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자기한테 필요한 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참 재미있게 읽은 책의 대부분은 디자인이 제 마음에 너무 안 든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는 진짜 나한테 이 책 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물론 제가 한다고 잘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이미지를 다루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평소에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계속 반복적인 작업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도 저한테는 이제 유유출판사의 작업이 큰 공부가 됐는데, 왜냐하면 9년 가까이 매달, 초기에는 매달 한 권, 어느 시점부터는 매달 2권, 지금은 한 달에 2권 이상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출판사의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공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책을 보니 뭐 어떤 점이 좀 미흡했네. 다음에 그런 거를 바로바로 적용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보통 띄엄띄엄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적용해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좀 한계가 있는데, 네,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게 저한테는 그게 공부가 됐고, 그리고 요새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로 이제 드라마 많이 보는데, 그 드라마 그 막 이 오프닝 타이틀 같은 거 보면서 그런 것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막 그냥 영화의 어떤 장소를 이렇게 뭐 마드리드 밑에 조그맣게 글자로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막 화면 전체에 막 충격적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 그때 이제 이게 그냥 아무 단어가 아닌데 크기를 키우는 것만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크기에 대한 고민도 막 그때 한 번씩 해보게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옷을 좋아해서 그냥 꼭 사려고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막 옷 브랜드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그게 공부가 많이 돼요. 특히 일본 브랜드, 그러니까 그냥 이건 그냥 추측인데, 우리가 지금 입는 옷은 다 이렇게 서양의 옷이잖아요. 과거에 동양에서 입던 옷이 아니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체형이나 이런 게 서양인이랑 많이 다르니까 서양인이 입는 옷을 다른 체형인 자기들이 입었을 때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계속 이 패턴이나 막 이런 거를 다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옷을 입으면 희한하게 뭔가 이렇게 이 인상이 많이 다르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그것도 저는 다 공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 때 뭐 요새 저한테 드는 의문은, 아까 이렇게 약간 삐딱한 각도로 판면을 짠 책을 보여드렸는데, 책을 우리가 늘 정각도로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수평으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 때가 오히려 더 많은데, 왜 그러면 이렇게 판면을 이렇게 약간 기우뚱하게 만들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어떤 사안들을 추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치지 않는 방법, 뭐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좀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마감일을 3개월 늦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가지고 마감일이 지났는데 아예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결단을 내렸죠. 이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일해야 되는데 벌써 이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 저는 6개월 동안 그냥 여행 다녔어요. 요새 생각하니까 꿈만 같네요. 이렇게 6개월 동안 여행 다니면서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을 그냥 아낌없이 다 쓰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틈틈이 느슨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녁 먹고 나서는 이제 뭐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출근을 안 하잖아요. 이제 15
몇 년 됐지? 10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출근 안 한 지, 출근만 안 해도 사실 스트레스가 많이 줄기 때문에 저한테는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이제 큰 도움이 되고, 어쨌든 일상적으로 자기가 꼭 생산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즐겨 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이든. 근데 어쨌든 틈틈이 계속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튀어주지 않으면 그 계속 쌓여서 나중에 큰일 나는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네, 거의 1시간 반이 지났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실 거라면 이쯤에서 마무리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